안녕하세요, 아큐입니다.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. 건축 행정 절차에 따른 업무 주체 및 관계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게 가끔씩 이제 분쟁거리가 돼요. 그래서 건축사 협회에서 아예 이렇게 글과 함께 요 표를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. 근데 제가 봐도 이게 좋은 내용이다,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싶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표를 보면은 구분은 이제 건축주, 설계자, 감리자, 공사 시공자 이렇게 네 가지. 그리고 단계로 보면은 건축 설계, 건축 허가, 착공 신고부터 해가지고 쭉 공사 쭉 해서 마지막 사용 승인인 신청까지 했을 때 이제 업무 주체자는 요 검은색 동그라미고요. 관계자는 이제 속이 빈 동그라미라고 이제 해놓은 겁니다. 결론은 뭐겠습니까? 건축주, 설계자, 감리자, 시공자 사이에서 가끔씩 분쟁이 일어난다, 논란이 된다, 이 얘기겠죠. 그래서 아예 이 업무 주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처음부터 한번 봐볼게요. 자, 먼저 건축 설계요. 건축 설계니까 누가 이제 업무의 주체겠습니까? 설계자겠죠, 설계자. 그러니까 건축사라고 볼 수 있겠죠. 뭐 감리자도 마찬가지고요. 어쨌든 간에. 그래서 건축 설계는 당연히 설계자가 하니까 설계자가 업무의 주체다.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. 건축 허가 신청. 우리가 기본 계획 설계를 다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인허가를 집어넣잖아요. 그때 업무 주체는 누구냐? 그러면 이제 건축주와 설계자라는 얘기입니다. 건축주, 이 건물의 주인, 땅 주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주체자가 될 것이고, 그치만 이 행정 업무를 건축주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했던 사람이 대리인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설계자도 그 주체가 되어서 같이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맞죠? 이때까지도 당연히 감리자하고 시공자는 전혀 필요가 없죠. 자, 그 다음 착공신고. 이 착공신고가 뭡니까, 여러분? 착공신고는 이제 인허가가 이 설계 안으로 가지고 인허가가 다 났으니까, 아, 이걸 가지고 나는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. 그러려면 이제 건설사도 준비가 됐어. 그리고 감리자도 준비가 됐어. 그러니까 나 이제 공사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,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때의 업무 주체자는 이제 건축주가 되는 것이고, 건축주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공자가 이때부터는 시작이에요. 왜냐하면 이 착공 신고를 할 때 들어가는 서류들이 대부분이 다 이 시공사, 이 시공자의 서류들이 대부분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시공자, 그러니까 건설사가 적당한 건설사냐, 합법적인 건설사냐, 아니면 자금이 튼튼한 건설사냐,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확인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서류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 시공자 서류들이 많고, 그 외에 이제 감리도 필요하긴 하죠.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감리가 투입이 돼가지고 공사가 잘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자가 필요하고, 그에 대한 서류들도 몇 가지 들어가긴 해요. 많진 않아요. 그리고 설계자 같은 경우에도 서류가 많진 않아요. 그냥 기본 이제 착공에 필요한 그 도면들 몇 가지 있고, 그냥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, 여기에는 속이 빈 동그라미가 돼 있다 이거요. 설계자와 감리자는 요 관계자다, 말 그대로 관계자, 관계만 있지 이렇게 업무의 주체자는 아니다. 그래서 착공신고는 건축주, 시공자가 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. 거의 이 설계자가 모든 걸 다 컨트롤을 합니다. 왜냐면 이 시공자가 겨우겨우 이제 서류 준비만 할 수 있지, 이런 뭐 세움터 전산 시스템, 이 행정 업무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. 큰 회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굉장히 이제 대기업은 어떨지 모르겠는데, 주변에서는 볼 수 있는 소규모, 뭐 중소규모 이런 시공사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. 설마 못하는 척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자가 나서서 이제 뭐 세움터로 착공신고를 접수한다든지, 접수를 한 다음에 이제 검토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공무원하고 피드백을 하죠. 이런 영상은 제가 정리해서 올린 게 또 따로 있습니다. 건축허가, 착공신고, 뭐 사용승인 이런 거는 다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, 어쨌든 간에 공무원도 이 시공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. 불편해요. 그러니까 이 설계자를 가지고 또 피드백하면서 뭐 부족하다, 저거 더 보완해라, 그러면 설계자가 중간에 껴가지고 건설사 또
연락해서 이거 더 필요하다, 이거 준비해라, 이거 잘못됐다. 결국은 이제 설계자가 해요. 어쨌든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런 표를 만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관한 내용이요. 공사에 관한 거, 그리고 상세 시공도 작성, 이거 공사할 수 있는 샵 드로잉이라고 하거든요. 중간중간에 실제로 이제 이 현장에 맞게, 이 골조에 맞게 뭐 외장재라든지 창호라든지 뭐 아니면 골조 공사할 때 철근이라든지 이런 샵 드로잉, 이런 것들 자기네가 공사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자기네에 맞춰서 자기네가 그려야 되는 것이고, 준공도면 작성, 준공도 작성은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 이 최종 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. 최종 도면. 얘는 또 바뀔 수가 있겠죠.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일괄 처리, 경미한 변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씩 변해요. 도면들이. 건축만 바뀌는 게 아니고 또 하다 보면 설비, 뭐 기계전기나 이런 거, 그리고 통신, 뭐 이런 것들 소방 바뀔 수도 있어요. 현장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실 다 시공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이 세 가지는 주최자가 그냥 시공사인 거예요. 공사에 관련된 거니까. 근데 또 하다 보면 이런 준공도 작성도 뭐 시공사에서 협력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하도급 업체들, 그런 분들이 공사는 했지 그런 도면들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설계자로 좀 이것 좀 해주세요, 이런 식으로 넘어오기도 하고, 그쵸? 어떨 때는 뭐 샵드로잉도 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요. 참 이거 답답한 일이긴 한데,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공자 주체다. 그 다음 공사 감리, 공사 되는 동안에 이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 당연히 감리자겠죠. 그리고 사용 승인 신청이 있습니다. 공사가 다 끝났어요. 나 이 건물 이대로 공사 잘했으니까 이 건물 이제 사용해도 되겠냐, 이거죠. 그럼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건축주, 아까 마찬가지로 착공신고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, 이 건물에 관한 사항이니까 최종 사용에 대한 사항,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주가 주체자가 될 것이고, 시공자도 마찬가지죠. 자기가 건물을 공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제 주체자가 될 것이에요.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감리자가 이 건물이 잘 지어졌다, 뭐 이런 것들 체크하고 감리에 대한 이런 서류들 막 들어갈 게 있고요. 그쵸? 설계자도 조금씩 이제 최종적으로 협조해줘야 될 것들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착공신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자와 감리자가 관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이때도 이런 준공도서부터 작성이 안 되고 또 이런 행정업무, 요 행정업무들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또 건축사가 또 사용승인 신청부터 해서 또 한 번에 됩니까? 이게 검토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죠? 검토기간 중에 많은 보완사항들이 나올 거고, 그러면 또 그거 얘기 듣고 또 전달해서 이거 고쳐라, 현장도 나가보고 그러면서 이제 사용승인 신청을 내는 거죠. 제가 대충 이제 표 설명드렸는데 대충은 내용은 아시겠죠?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떻게 논쟁이 되느냐, 이제 제 생각에는 이래요. 건축주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최초에 이제 건축사, 설계자를 찾잖아요? 그러면 이제 설계 계약을 하는데 이 설계비가 얼마나 될지 이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? 그럼 건축주는 당연히 최대한 깎아가지고 계약을 할 거란 말이죠. 설계비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건축주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당연히 기본으로 최저가로 최대한 깎아서 계약을 하려고 하겠죠. 그건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니까요. 그러면 이제 건축사는 당연히 또 반대로 많이 받고 싶을 테지만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 진짜 일도 없는 시기라서 일단 수주는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저가라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? 하나하나 쭉 진행이 돼 나가는데 딱 보면은, 아, 이런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닌데? 내가 이런 설계비 받고 이 일까지 해야 하나? 이제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건축주한테 추가 설계비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럼 또 건축주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턱이 없어요. 아니, 그거 당연히 설계비에 다 포함돼서 그냥 기본으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. 그럼 당연히 이제 마찰이 생기겠죠.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드는 거고요.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건축주가 이 내용까지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. 요즘 건축주분들이 공부를 또 따로 많이 해서 사실 똑똑해지긴 했는데, 하지만 이런 내용까지는 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전에 최초 이 계약 단계에서
건축사가 건축주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설계비를 정하기 이전에 이런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닌데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나중에 될 것이기에 설계비를 더 받아야 됩니다,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, 아니면 이런 일은 우리가 협조를 할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가가지고 추가 설계비를 더 청구를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제 고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. 그게 초반에 이야기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거고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다 어차피 이거 결국엔 다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, 현재 상황으로는.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에 이거를 다 포함시켰다 생각을 하고 설계비 책정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생길 리가 없죠. 우리가 아예 설계비 고지를 할 때, 말씀을 드릴 때 이걸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니까, 그러니까 굳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는 다 우리가 한다고 보고 차라리 그걸 포함해서 설계비를 받자 이거죠. 근데 그 설계비가 뭐 그만큼 자기가 볼 때는 크진 않다, 너무 이거는 적은 금액이다, 그러면 미리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. 이런 업무는 나중에 우리가 못 해줍니다.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추가로 설계비나 뭐 이런 추가 용역비를 요청하겠습니다, 이렇게 알려주면 끝이에요. 근데 또 그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설계비가 올라가는 개념이 되니까 이제 또 건축주분들이 그냥 그래요? 그러면 딴 데 가볼래요? 하고 가버릴까봐 또 이렇게 말 못하는 경우들이 또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. 중요한 거는 이 건축 공사나 이런 설계나 다 마찬가지 같아요. 항상 건축주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추가금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.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데 자료 제공을 받아야 될 것들, 그런 것들 있죠. 예를 들어 경계 측량이나 현황 측량, 대지 주변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측량이라든지 지질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건축주분한테 뭐 금액이 크든 작든 그걸 떠나서 이거는 저희 설계비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필요할 때는 부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,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. 이런 거 꼭 말씀을 드려야죠. 안 그러면 설계비에 다 포함이 된 줄 알아요.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예를 들어 에너지, 친환경 이런 거에 관한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또 비용도 큽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견적을 좀 어바웃이라도 받아봐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부담이 아니고 건축주분께서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또 준비를 할 것이고, 또 예를 들어 요새는 이제 지압하면은 지하안전평가라든지 그 지안평이라고 하죠. 그리고 또 지하철 역사 주변에는 이제 지하철 영향평가, 안전영향평가를 또 해야 되고, 그런 것들이 진짜 설계비 만만치 않게 다 액수가 커져버려요.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달라 그러면은 누가 좋겠냐 이거죠. 굴토심이 같은 것도 있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은 내가 설계비에 포함을 기본적으로 안 시켰다 하면은 무조건 얘기를 해줘야 된다. 그리고 이제 건축주분들도 이제는 아셨으면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만들어 보는 거고요.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건축주가 거꾸로 요런 항목들 있지 않냐, 요거는 설계비에 포함이 된 거냐. 그래서 양쪽에서 이거를 미리 염두에서 크로스 체크하면은 더 분쟁 없이 좀 더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? 어쨌든 이런 표나 이런 지금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